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나이 올해 68, 중견 식품유통업체 회장입니다. 35년 전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키워온 회사죠. 어느 날 제 외동아들 석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누구신가? 제가 자주 가는 네일샵 원장 수진이라고 해요. 석준이는 IT 스타트업을 성공시킨 사업가입니다. 제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한 아들이 자랑스럽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뭔가 석준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아버지, 저희 충분히 생각했어요. 석준이가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회사 전무인 김 전무를 불렀습니다. 김 전무, 내가 잠시 배달기사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석준이 결혼 문제 때문이야. 내가 직접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봐야겠어. 김 전무는 놀랐지만 결국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석준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한 달 정도 미국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기르며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말투도 서울 토박이 특유의 친근한 말투로 바꿨죠. 회장님, 정말 다른 사람 같으십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50대 배달기사 박배달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등록한 첫날, 운명적으로 수진이 네일샵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거기 카운터에 놓아주세요.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알아보지 못한 건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나 보네요. 그럭저럭요. 근데 왜요? 쌀쌀맞은 반응이었지만 첫 정찰은 성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했습니다. 수진이의 네일샵은 자주 배달 주문을 했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9시 치킨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네일샵은 영업이 끝났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을 열어준 것은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누구야? 수진이가 나왔는데 집에서 편하게 입는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늦은 밤 배달을 갔는데 네일샵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석준이 만나는 거 취소해도 될까? 민수야, 안 돼. 요즘 너무 의심받고 있어. 누가? 석준이 아버지 말이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결혼하고 나서 적당히 이혼하면 돼.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그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데. 한 번 결혼해서 이혼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핸드폰에 몰래 녹음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석준이가 출장 간 날 수진이와 민수가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모습도 봤죠. 수진이와 직접 대화도 시도했습니다. 사장님, 결혼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예비 신랑분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아저씨, 요즘 세상에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제 아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석준이 아버지가 언제 돌아온대? 빨리 끝내고 싶어? 당연하지. 그 재미없는 남자랑 있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 결혼하고 바로 이혼할 거야? 6개월 정도 참다가 너랑 바람 피웠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거야. 위자료만 받으면 해외로 나갈 거잖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100억은 받을 수 있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석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석준아, 아버지야. 출장에서 돌아왔다.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집으로 와라. 수진 씨도 함께. 저녁 7시, 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배달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입고 배달 일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적당히 이혼하면 돼. 위자료만 받으면 해외로 나갈 거잖아. 최소 100억은 받을 수 있대. 석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오해예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는 사진들. 민수는 누구야? 설명해봐. 나가. 석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준아, 제발.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사라져. 수진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준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바보였어요. 내 아들의 평생이 걸린 일인데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지. 6개월 후 석준이는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자원봉사에서 만난 소아과 의사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수진이와 정반대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확실해요. 그래, 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다르구나. 1년 후 둘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와도 헤어지고 네일샵도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배달 일을 합니다. 취미로 말이죠. 박배달 아저씨 라고 불러주는 단골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 석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가 생겼어요. 곧 할아버지가 됩니다. 은혜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라줍니다. 아버지, 태명을 뭐라고 지을까요? 배달이는 어때? 아버지가 배달기사 할 때 너희를 만나게 해준 인연이니까. 모두들 웃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진심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지만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한 사랑만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